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발을 벗는 순간 내가 벗은 게 신발인지 폭탄인지 헷갈릴 만큼 확 올라오는 그 냄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넘겼던 발가락 사이의 그 하얀 각질, 조금씩 벌어지던 뒤꿈치 갈라짐,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그 작은 변화들이 어떤 신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 뉴스 하나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주방 한쪽에 굴러다니는 사과 식초 한 컵이 곰팡이 감염 냄새, 뒤꿈치 갈라짐, 이 모든 문제를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확인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생활요법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은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부위인데 정작 가장 방치되는 부위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한 식초가 담긴 욕조 속에 발을 담그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라는 뉴스가 어쩌면 여러분의 발 건강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 10분만 집중해 보시면 왜 이 식초 족욕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런 핵심 건강 뉴스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지금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출발점이 됩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혹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한 번쯤 접해 보셨을 겁니다. 식초가 담긴 욕조 속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곰팡이도 사라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심지어 갈라진 뒤꿈치까지 말끔해진다. 마치 주방에 굴러다니는 사과 식초 한 병이 만병통치약이 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지요. 저도 뉴스를 분석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건강 정보성 콘텐츠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매일 체감합니다. 재미있는 건요, 경제나 정치 뉴스보다 이런 생활 건강 정보가 훨씬 더 빨리 공유된다는 겁니다. 카톡 단체방에도 돌고 가족 단톡에도 올라오고 심지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거의 지침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첫째,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둘째, 이게 과장되거나 왜곡되면서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지는 않을까? 사과 식초 족욕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곰팡이 감염에 좋다, 냄새가 사라진다, 뒤꿈치가 부드러워진다, 이런 주장들이 줄줄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도 발 무좀이나 발냄새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런 분들에게 식초 족욕이라는 말은 아주 매력적인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약국 갈 필요도 없고 병원도 안 가도 되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대부분의 콘텐츠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멈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만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갑자기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립니다. 곰팡이에도 좋고 냄새에도 좋고 피부 보습에도 좋고 심지어 건강 전반에 좋다는 식으로요. 저는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뉴스를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얻는 이익과 감수해야 할 위험은 각각 어느 정도일까? 먼저 이 뉴스가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자체는 분명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발 관리를 소홀히 하거든요.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있는 발은 습하고 따뜻해서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에 땀과 각질이 더해지면 냄새도 심해지고 피부도 갈라지기 쉽습니다. 이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조심스럽게 각질을 정리하고 충분히 말려주는 습관을 들인다면 식초가 들어갔든 들어가지 않았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내 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생활요법이 병원 공포가 있는 분들에게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래도 낫지 않으면 그때는 병원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는 분도 실제로 계시니까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 뉴스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식초 족욕만 믿다가 정작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입니다. 발 무좀이나 발톱 곰팡이는 겉으로 보기엔 가벼운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뇨가 있거나 혈관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덧나서 염증이 깊어지고 심하면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식초가 만능이라고 믿어버리면 문제의 신호를 계속 뒤로 미루게 됩니다. 좀 더 담가보자, 이번 주말까지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는 사이 병은 조용히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둘째로는 피부 손상의 위험입니다. 식초는 분명 산성입니다. 적절히 희석해서 잠깐 사용하는 정도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농도를 더 세게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하게 타거나 피부가 약한데도 매일 반복하면 오히려 자극이 쌓여 피부 장벽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원래 피부가 얇고 건조하기 쉬운데 여기에 산성 자극이 누적되면 갈라짐이 더 심해지고 따가움이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보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지금 이 콘텐츠처럼 식초 족욕의 장점만 잔뜩 나열된 글을 보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와, 이거다 하고 바로 따라하는 사람, 에이 설마 하며 아예 귀를 닫는 사람. 둘 다 위험한 태도입니다. 한쪽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자신을 통째로 맡기고 다른 한쪽은 생활요법이 가질 수 있는 적당한 도움까지도 모두 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뉴스를 볼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면 좋을지 항상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는 태도 자체가 결국 내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필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초 족욕 뉴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생활요법은 약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받아들이자. 두 번째, 새로운 건강 정보를 접했을 때는 내 몸 상태와 질병 이력을 먼저 떠올리자. 세 번째, 효과보다 위험을 먼저 점검하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1단계 정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식초 저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지, 반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뉴스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3가지 실천법을 조금 더 차분하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식초 저격에 관한 뉴스를 바라볼 때 그 속에 숨어 있는 장점과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정보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또 어떤 분은 반드시 조심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식초 저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발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신발 속에서 쉽게 축축해지는 분들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행동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부드러워지고 발가락 사이가 말끔해지는 느낌도 들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식초가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발가락 사이 상태를 확인하고 건조한 부위는 없는지, 샤워 후에는 충분히 말렸는지, 이 기본적인 과정이 핵심입니다. 식초는 그저 보조적인 역할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몇몇 분들은 이런 생활요법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발 감각이 둔해져 작은 상처가 나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식초처럼 산성이 있는 물질이 반복적으로 닿으면 피부가 벗겨지거나 헐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감염이 깊어지면 치료가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해지지요. 둘째,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분들입니다. 하지 정맥류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피부가 원래 얇고 약합니다. 여기에 산성 자극이 더해지면 오히려 갈라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작은 자극에도 빨갛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생활요법이라고 해도 섣불리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뉴스나 SNS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효과만 강조되고 위험성은 숨겨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걸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뉴스를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요법은 아주 가볍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20분, 30분 하지 말고 딱 10분만 해보고 피부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둘째, 발을 직접 보는 습관 들이기. 발은 우리가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부위입니다. 발가락 사이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조금 붉어진 부분이 있는지 저격을 계기로 매일 1분만 살펴보면 문제를 훨씬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생활요법은 치료가 아니라 신호 확인이다. 해봤는데 가렵다, 붉어진다, 전보다 더 따갑다. 그럼 이건 생활요법을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병원을 찾는 게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건강 뉴스를 만납니다. 그 중에는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있고 과장이나 왜곡이 섞여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뉴스를 믿는 것이 아니라 뉴스를 읽는 태도를 먼저 챙기자고요. 오늘의 식초 적용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분은 취하고 과한 부분은 걸러내고 무엇보다 내 몸 상태에 맞춰서 판단하면 이 정보는 충분히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조심스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건강 뉴스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뉴스 신호잡기 채널을 기억해 주세요. 복잡한 뉴스 속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만 골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건강해지는데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정확한 건강 뉴스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